에코프로입니다. 그나마 에코프로는 좀 나요. 왜? 에코프로는 규모의 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라도 있어. 매출 1,000억짜리가 1조 넘기고 있는 거하고, 응? 자회사의 영향이든 뭐가 됐든 일정 범위의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죠. 뭐 그래도 50보 100보 응? 뭐 프리미엄 붙은 거는 뭐 똑같아.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문자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감상하세요. 문자를. 야, 부럽다. 저게 7월 초순이구나. 저 스토리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야, 내가 저럴 때 저 수익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에? 지금 늦었어요? 안 늦었잖아. 저런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를 잡으러 오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도 에코프로가 정점이라는 인식을 안 가져요. 왜? 수급이 뒷받침돼서 흐름이 나와요. 근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그러다가 조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조정 받으면 어떻게 해? 그때는 쉬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매매가 원활해. 아, 그럼 쉬어갈 땐 너 쉬고 있어봐. 거래량 터지면 다시 올게. 그리고 나서 다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충분한 또 명분이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내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이 가격대의 편입의 이후 요 가격대 보세요. 9만원대 중반에 뭐라고 써있어요? 차익 실현 전략. 아니 7만원대 편입을 해서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뭐 냅뒀더니 이렇게 더 올라오더라. 그거 생각하지 말자니까. 얘 뭐라 그랬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평가 아니야. 그러면 메이저가 저평가 아니더라도 얘 끝내준다고 무지하게 사주든가. 아니야. 사긴 샀는데 지금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왔을 때 그 기준이 얼마? 5% 수준. 지금 이제 4%대 수준이 된 거지. 응?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 당시 기준에는 매집률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어요. 주가 대비해서 뭐랄까 프리미엄이 좀 많았고. 결론은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어떻게 됐어요? 옆에 보시면 89,000원에 10% 비중 유지되어 있잖아요. 94,500원에서 이제 고점이 1차 95,500원, 94,600원에 차익 실현하고 89,000원에 10% 유지 추가 편입. 응? 써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9만원 이하, 8만원대 후반 여기서 편입.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이. 그럼 차익 실현 했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눌려지면 들여다보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면. 차익 실현했다는 거는 고점에서 꼬리가 달렸지. 우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내가 얘를 12만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했어요. 예를 들면 그 12만원 오면은 전량 차익 실현해? 예? 돈 내고 가입했더니 그렇게 시켜요? 그 방에선 당장 뛰쳐나오세요. 그 정신 나간 애지. 차익 실현 시키는 애가. 왜? 아니 12,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펀드멘탈상으로 12,000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12,000원이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양봉으로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까지 올라온 목표 주가 여기다. 그러면 12,000원 왔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목표 주가 상향을 하는 거예요. 상향. 근데 올라가다가 꼬리가 달려요. 혹은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져. 그러면 아까 표 보여드렸잖아. 1.5%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솔직히 그게 최고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최고점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수익 내고 나올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정리하고 조금 더 가면 그냥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아주 못 견뎌. 나중에 보면 그게 최고점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왜? 꼬리 달고 내려왔다 정리했더니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더라. 그럼 거래량이 죽어버려요. 계속 죽습니다. 그럼 걔는 끝난 거야. 근데 그렇게 좀 밀렸다가 거래가 터지고 돌리더라. 그러면 바로 따라붙든가 조금 더 위에서라도 따라붙든가 거래가 터지면. 그렇게 해야 정점을 벗어나는 거지. 응?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자칫 잘못 들었다고.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까? 예제를.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준에 일봉 보시면 뭐 정확해요. 뭐 시젠도 예전에 그랬고. 이거 보세요 한번. 아니 얘가 뭐 보도자료가 갑자기 없어졌겠어요? 얘 끝내준다지? 이 윗꼬리 달리면 우리 차익실현 해야 하네? 하죠? 아니 그 다음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때 따라 붙는다고 솔직히. 근데 꼬리가 달고 내려와. 근데 미처 못 팔았어. 그 다음날 개파락 나와. 아 그래도 조금 미래이 남아. 근데 계속 이게 며칠 지나고 났더니 이거 봐라 이런 개뿔? 거래가 확 죽어버렸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정리입니다. 30만 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악을 쓰고 난리 나는 거야. 나는 최고점에 잡았어. 우린 여기서 최출했는데 무슨 뻥치고 있어. 아 여기서 잡았잖아. 근데 분할 매수 두세 차례 하라고 그랬잖아요. 20% 들어가면 우리는 10%, 5% 세 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평균 단가 한 요 정도 중반 뭐 31, 2만 원 되겠지. 그럼 그 정도는 손절해야 돼. 이런 종목 들어갈 때. 야, 나는 늦게 가입했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일찍 가입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박셀바이오 얼마 전까지 얼마나 떠들어댔어. 7월 18일날 상한가 대박 났었죠. 난 8월달에 거래대금 안 터져. 안 터져. 무지하게 터졌잖아 지금. 하루에 막 2천억 5천억씩 터지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서 꼬리 길게 달고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 여기서 꼬리 길게 달고 내려와. 이럴 때 전량 차익 실현을 안 하면, 이럴 때 차익 실현을 안 하면, 이럴 때는 11% 올라갔다가 4%로 끝났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역시나 윤정도 얘기 들을 필요 없다. 꼬리 달고 내려와서 냅뒀더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끝내준다니까 간다니까 박셀바에 임상 삼사니까 아이 걱정. 기술적 분석을 못해서 그래 걔네가. 펀드멘탈은 아예 못 보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펀드멘탈을 지들이 어떻게 봐. 펀드멘탈 보는데 얘를 사라 그래? 미친 거지? 그럼 이런 날 팔 수 있겠냐고. 여기서도 못 파는 애가 여기서 팔아요? 못 팔아. 그럼 이런 데서 팔아? 못 판다니까. 8% 올랐다 4%면 고점 대비 1, 2% 빠진 거잖아. 못 판다니까. 이럴 때라도 팔아야 돼. 거래대금 둔화돼서 안 됐어요. 거래대금 없이 내려오잖아 계속. 그리고 거래대금 있는 날도 음봉이잖아 계속. 이런 때 뭐 꼬리 달았다고 왜 들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갔어도 그 다음날 정리지. 결과론 쪽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걸 왜 들어가. 정리야. 그리고 거래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HLB 5월 15일 날 상한가 가고 나서 연속성이 있어요? 한두 번 움직이다가 HLB 장중 상한가 갔거든. 5월 13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 왜? 우리는 담타 치고 수익 내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거래 터졌거든 얘가. 미친 듯이. 13일 되기 전에 이미 거래 터졌거든. 여기서 터졌잖아.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어? 1900억 터졌어요. 평상시 나오지도 않는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뭐 몇십억 1, 200억 나오다가 1300억. 그 다음날 봐야 봐. 근데 갭상승이 너무 컸어. 그 음봉으로 떨어졌어. 그러다 꼬리 달고 돌려. 여기서 이제 따라 붙는 거지. 왜?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지니까. 장중 상한가 찍어. 오케이.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아이 냅뒀으면 이만큼 더 먹는데 안 먹고 말아. 또 갭상승이면 따라 붙어요. 그렇다고 13% 올랐다 밀려? 전량 정리해요. 냅뒀더니 막 가더라? 결국은 냅뒀더니 죽는 거야 그냥. 응? 야 따라 붙는다니까. 거래 터졌는데 왜 안 따라 붙어. 거짓말도 아니고. 꼬리 달렸잖아. 정리. 그 다음에는요 뭐 있어? 없잖아.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거를 HLB가요 베트남에서요 끝내주고요. 그럼 공시 보라고. 공시가 없어. HLB 대주주가 10%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0%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치면 1000만 주일 때 뭐 2000만 주일 때 30%는 600만 주죠. 3000만 주일 때 30%는 얼마야? 3000만 주일 때 30%면 거의 1000만 주 정도 되겠네. 그래. 그럼 3500만 주짜리에 30% 갖고 있었는데 6500만 주가 전환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왜? 지들이 물량 팔았다는 죽거든. 생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쉽겠냐고. 1, 2년 주식한 친구들이 알겠냐고. 그러니까 윤정두를 믿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9월 7일에 매수해야 하네요. 매수하잖아요. 매수도 안 하고 윤정두가 대박 났습니다 할까? 문자 분명히 나오잖아.
그 전에는 왜 안 들어갔지? 거래가 없다니까. 2차 전지고 나발이고. 냅두면 더 가. 아니라니까. 고점 찍고 초점 박살 날 때 겪어보셨어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 냅두면 더 가면 견딜 수 있어요. 좀 그러지 말자고. 우리끼리 뻥치지 말자고. 거짓말하지 말자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경우도 명확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2017년부터 들어왔어요, 사실은. 응? 그때부터 냅뒀으면 그냥 초대박이지, 사실. 응?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가입하고 10년 묻어두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됐을지를.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될 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되죠. 우리는 에코프로 BM 작년 하반기부터 들여다봤고 매매를 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고생도 했고. 응? 고생 안 했겠어? 고생했겠지? 당연히요. 이거 시간 너무 늘어지는데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결론적으로 좀 미국장도 이제 일부 반등을 주고 있는데 급반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 정도의 논리입니다. 전혀 부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부분을 지금 뭐 자료 들어 올려드리고, 시가총액이 2,50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2조 수준에서 지금 3조원대 중반 코스닥 그 시가총액 최상위. 예.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기준에 오늘 시가총액 코스닥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에코프로하고 성일하이텍 두 종목만 폭등인 거예요. 아침에 올려드려, 개장 전에 올려드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뭐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그게 아니야. 기분 좋다고 차익 실현하고 기분 나쁘다고 손절, 이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코프로는 7만원대 들어가서 9만원에 차익 실현하고 9만원대 중반, 그리고 다시 9만원 이하 8만원대 후반에서 들어가서 11만원대 후반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거래가 둔화돼서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폐배터리 뭐 하고 있다가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리고 나서 코스모 화학,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야 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 확대될 때, 거래대금 터질 때 그 기준에 재차 강도 있는 편입 기준을 재차 설정하고, 세 번째 편입이죠. 최근 구간에서는 7월 13일 이후에 7월 13일 이후에 109%의 누적 수익인데, 얘를 저는 권해드리는 게 얘를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35년의 경험치, 농담이 아니라.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PER이 6배면 저평가 아니야. 얘는 지주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고평가입니다. PBR 대비해서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실적이 7월 13일에 장 끝나고 매우 좋게 나왔는데, 매우 좋게 나왔다는 건 자회사들 실적이 좋게 나왔다. 에코프로 BM이. 근데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나오고요. 7월 13일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의 갭상승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그게 정점에서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집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올라가요. 왜? 저평가래. 실적은 에코프로 BM이 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명분인 거지. 응? 수급 논리에 의해서 뭐 올라가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회사들의 실적.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나 이제 지분 관계를 설명을 좀 드렸고, 8월 17일 날부터 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불교동 마스터님이 올려드렸고, 여기서의 기준에서는 세비캠의 기준이 잡혔죠. 그래서 걔가 보름 만에 더블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자지러들만 할 때 이제 성일하이텍의 대박이 난 거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야, 중국 거 쓰지 마. 중국 거 그 원부재로 쓰면 니들 것도 중국 거로 인정을 할 거야. 그럼 안 사, 우리. 제재할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빨리 이 원부재 자료를, 원자료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북미 쪽 찾아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참 난감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폐배터리에서 뽑아내서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효율성은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응? 그게 진짜 그렇게 대단한 그 효율성이었다면 그 전에 했겠지. 근데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야 솔직히 가놓고 뭐 미국을 우리가 뜯을게 팰 수도 없고 야 그렇게라도 일단 하다가 빨리빨리 이제 뭐 수입처를 다변화해보자. 그런 과정에 어우 정부의 정책이야 나도 동참해야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지.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라든가 어? 기아가 600조 폐배터리 시장에 뭐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손잡고 뭐 진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폐배터리를 많이 쓰겠다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도 배터리형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하고 또 물량 공세 펼친 중 2차전지 업체 배터리 매출 뭐 급격하게 뭐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우제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야 우리도 재활용할 거야. 그랬더니 또 현대차까지도 야 우리도 한다니까. 그 전남도에서도 야 우리가 한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알아서 켜야지. 응?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럼 그게 에코프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느냐 지금 솔직히 없어. 그냥 보도자료 그냥 뭐 저 또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야 이 시장이 한 600조 시장이 될 것 같고 그게 에코프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냐고 솔직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뭐 윤정도 말처럼 있다 없다 얘 뭐 정점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거기에 대한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뭐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이제 주축인 거고 나머지 쪽에 성장성 부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7월 14일 날 우리는 문자가 나갔어요. 그죠? 3시에 나갔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질 때. 그리고 15일에 77,600원 그리고 전략 그리고 분봉에서의 교육 1분봉 5분봉 그 다음에 7월 19일까지도 편입 82,400원 그러고 나서 7월 19일에 야간교육에서 20일 날 들여다보십시오. 200만 주 기준거래량입니다. 했는데 아침 방송에 20일 날도 개상전 상한가 말씀드렸는데 또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결론은요. 이렇게 올라와요. 7% 또 이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야 하네. 설정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 기준에 89,000원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89,000원. 그리고 이제 뭐 9만원, 91,000원. 그러고 나서 11만 7,600원. 오케이. 응? 이날 차익 실현 그 문자 내역을 내일 만에 녹화를 또 뜨게 되면 그거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7일 그리고 이렇게 9월 7일 계속 12만원 계속 9월 7일 편입입니다. 12만 500원 편입입니다. 계속.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되고 움직이면은 추가 편입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8일, 14일 내리 편입. 그래서 14일의 경우도 12만 7,800원, 13만 1,100원 그렇게 편입의 기준을 계속 잡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실적 나오고 양봉 나왔다가 밀려서 종가에 저렇게 형성될 때 이 정도는 편입. 왜? 이렇게 주봉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기준이니까 위축될 필요 없다. 이렇게 주봉은 저런 모양새다. 결국은 들어 올려지고 장악형이 형성되고 이런 캔들 패턴과 함께 결론은 이제 장악형의 캔들 패턴에 도서자료 공부 좀 하시고 시중에 없는 내용입니다. 시중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 윤정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주봉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전혀 고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꿈만 같죠? 상승형태 확인형의 그 역할론 그리고 그 흐름. 그 상승형태 확인형 이게 시중에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저거 하나 4대 천왕만 배워도 상승형태 확인형 뜨고 얼마냐고.
100%가 넘게 올랐어요. 100%가. 추세 매매를 했던 아니면 중간에 변동성 매매를 했던. 뭐 추세 매매를 하면 어때요? 지금 대세가 얘라고 생각하면 추세 매매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7월 14일부터로 따지면 5%를 매집을 했네요. 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5% 매수를 했네요. 나는 한 4.3%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에코프로가 7월 14일 이후에 7월 14일 이후의 기준으로 따지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 그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10이다 12. 아시겠죠? 7월 14일 이후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12.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다만 펀드멘탈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아시겠죠? 2,500만 주짜리입니다. 그래서 5%가 넘는 겁니다. 5% 수준이 되는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5천 원이라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1만 원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 그럴 때 좀 그래서 들여다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더딘 것 같지만 못 움직일 것 같지만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정도가 전략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